농구대잔치 5연패 달성의 천하무적 기아에게 연이어 위기가 닥쳤다. 더 이상 상대할 힘이 없다는 자만심이 터졌고 그것은 바로 훈련 부족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94년 농구대잔치에서 기아는 늘 한참 밑에 동생처럼 여기던 중앙대에게 패하는 수모를 당한다. 감독으로 와가지고 기아를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후배들한테 원한도 많이 샀고 그런데 기아가 그때 당시 운동을 많이 안 했어요. 잠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8강에서 기아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복수 부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가 기아를 봐줘도 기아가 결승에 파이널을 가지 못한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게임을 해라고 통보를 해라. 사실 기아하고 중대하고 붙었을 때는 암암리에 어차피 중대가 질 거 기아 형도 힘을 뺄 필요가 있느냐. 편안히 올라가서 우승하게끔 게임을 좀 편하게 하자. 서로 그냥 그 6탄전을 하지 말자. 암암리에 그런 게임을 했었는데 제가 한번 감독으로 와서 기아랑 게임을 하는데 기아 선수들이 자만하고 운동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무수 부장님께서 정상적으로 게임을 해라 해가지고 8강전에 2대1로 우리가 셧아웃 시켜본 적이 있어요. 8강도 못 뚫었죠. 8강에서 탈락돼 버렸죠, 기아가. 그래가지고 후배들한테 상당히 원한을 많이 샀었죠, 제가. 중앙대를 위시하여 연세대와 고려대 등 대학세가 득세하는 가운데 기아 선수들의 체력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93년 농구대잔치 플레이오프 기아와 고려대의 경기는 최고의 명승부로 기록되고 있다. 플레이오프 5차전까지 간 끝에 기아가 아주 간신히 승리했지만 이미 예전의 기아가 아니었다. 기아 현재 왼손 슛커터 강희철 리바운드 아웃렛 패스 김병철 골밑은 슛커터 이상하게 이제 5차전까지 끝까지 갔는데 4차전 때 그 기아 선수들이 게임을 잘 안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차전은 정말 쉽게 한 20점 이상 차이로 저희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뭐 허재 형도 그렇고 뭐 유태기 형도 그렇고 김영민도 그렇고 경기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고 좀 풀어주는 듯한 그런 경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게임을 뛰면서 왜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풀어주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경기를 했을 때 저희가 4차전까지 저희가 30점인가 거의 가까이 그렇게 이겼어요. 그리고 5차전 가가지고 저희가 졌는데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4차전 때는 저희한테 그냥 1승을 준 거였어요. 왜냐면 체력적으로 저희한테 부담이 가니까 4차전에는 저희한테 풀어주면서 체력을 비축을 해둔 거였죠, 그때. 아니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 경기도 제가 기억에 남아요. 제가 한 경기 중에 굉장히 힘들었던 경기였는데, 그때만 이제 고대 멤버들 자체도 괜찮았고, 또 하나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제 고참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꺾어질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나이가 들어서의 부분인데, 5차전짜리 하면서 제가 3차전을 끝나고요.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닝기를 맞았는데, 그 다음날 운동을 못했어요. 힘이 들어갔고, 뛰지를 못해서 지쳐갖고. 그러면 연습을 해서 올라갔는데, 살살 뛰어도 힘들어서 처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일주일을 가더라고, 거의. 그때 생각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충이 형이나 이제 현준이 형이겠죠. 근데, 그런 나이 되니까, 좀 무지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 아래 애들이 차고 올라오는 게,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젊음이라는 거를 몸에 확 느끼는 건데, 저희가 대학교 때 그 삼성이나 현대랑 했을 때도 아마 저희한테 그러한 걸 받았겠죠. 근데 저희가 그 나이가 되니까, 이 젊음이라는 거를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게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여러 대학이 한꺼번에 강세를 보인 것은 일찍이 찾아볼 수 없던 일이었다. 중앙대가 제1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엔 중앙대를 대적할 대학팀이 없었지만 이번엔 고대 연대가 한꺼번에 우수한 전력을 갖추고 실업팀을 위협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기아가 서서히 노쇠화하는 것과 맞물려 농구계는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굉장히 선수들이 전부 개인기가 다 좋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패턴도 없었고 어느 팀하고 부딪혀도 속공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때가 리바운드도 굉장히 강했었고 속공이 강한 팀이었기 때문에 뭐 실업팀하고 상대하더라도 굉장히 위협을 주는 그러한 팀이었다고 제 자신이 생각해도, 그리고 멤버 구성을 봤을 때 만약에 용병 선수 없이 구성을 짜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다 그래도 그때 그 멤버로 따지면
어느 팀하고 이렇게 붙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체력적으로 대학 팀이 강세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강세였기 때문에 그 실업팀 그 당시에 이제 선배님들이랑 경기를 할 때는 굉장히 올코트 프레스를 가하면서부터 경기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밀어붙이는 그런 경기를 많이 했었어요. 급성장한 대학생 가운데서도 연세대학교의 전력은 특히 막강했다. 과거 중앙대가 갖추었던 포지션별 최고 멤버를 보유하고 있었던 연세대는 기아에 대항할 가장 강력한 상대로 떠올랐다. 가디 이상민, 슈터의 문경은, 그리고 무엇보다 센터의 서장훈이 버티고 있었다. 서장훈의 존재는 과거 중앙대의 한기범, 김유택, 트윈 타워를 합쳐놓은 것 같은 무게감을 주었다. 어느 팀이 전투를 이긴다가 꽤 중요하겠죠. 서장훈 슛 성공. 서장훈의 연세대 농구는 중앙대 고공농구와는 차원이 틀렸다. 2m 7cm의 서장훈은 센터가 갖춰야 할 조건뿐 아니라 슛의 정확성에서도 여느 슈터 못지않았다. 지구에 대한 선입견을 여지없이 깨뜨려버리는 민첩성과 유연함 또한 서장훈의 장점이었다. 속공을 허용합니다. 덩크슛 성공. 서장훈의 덩크슛. 멤버 구성이 이제 다른 팀보다도 월등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서장훈 선수가 제일 잘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서장훈 선수라는 그 이 키에 그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래도 멤버 구성이 제일 잘 돼 있지 않았나. 가장 강했던 건 역시 제가 4학년 때 그 서장훈이라는 그런 센터가 기둥이 가장 정말 실력이 탁월했고 고3에서 대학교 성인 농구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변화가 컸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인 농구를 빨리 적응하고 또 저희 팀에 빨리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둥이 있었고 또 포인트 가드에도 이상민이라는 또 특출한 가드가 있었기 때문에 각 포지션마다 그런 진짜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선수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시 그런 멤버가 모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멤버에서 뛰었던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구 자체를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농구를 이해하고 경기를 운영하느냐 놓고 볼 때는 서장훈 선수가 굉장히 농구를 잘한다고 저는 평가해요. 물론 외곽 선수들 중에서 뭐 가드들도 있고 포드들도 있고 농구를 잘한다는 선수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장훈 선수가 내가 볼 때는 현 젊은 애들, 서장훈 선수의 그 또래 애들 중에서 농구를 제일 잘한다고 평가할 정도로 농구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이지승의 찬스 슛. 서장훈은 단숨에 한국 농구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NBA 수준의 덩크슛과 블록슛, 그리고 리바운드와 득점 등 농구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서장훈은 두각을 나타낸다. 서장훈이는 그 3점 슛이요. 평균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들은 걸로 봤을 때는 연습 때 대학 때도 슈터하고 3점짜리 슛 얘기를 해서 돈을 따먹을 정도로 슛이 정확하다 그래요. 내 몸이 몸싸움에 일단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김유택이나 한기범이는 몸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서장훈 선수 들어가면 무조건 한 골이었어요. 네. 그리고 뭐 리바운이고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선수. 하도 그때는 몸이 굉장히 좋을 때고 어리니까 또 많이 뛸 때잖아요. 한참. 그래서 그 선수 맡을 때가 가장 힘들었고. 블락슛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장훈이 그리고 이 부정 수비가 없었기 때문에 장훈이가 가운데 골밑에 이렇게 서 있으면 굉장히 힘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고. 정말 두 명이 막지 않으면 막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아성이었죠.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상대팀인 저희 팀도 마찬가지고 다른 팀들도 장훈이 형을 어떻게 막느냐가 참 큰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비중이 있었고. 93-94 농구대잔치. 기아와 연세대가 진검승부를 겨루게 된다. 후반도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양팀은 그때까지 승부를 확실히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기아가 조금 유리한 듯 보였지만 쫓아오는 연세대의 기세가 심상치 않았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연세대 김훈의 동점골이 링을 가른다.
이어 경기 종료 1.9초를 남겨둔 상태에서 역시 김은의 기적 같은 결승골이 터진다. 연세대의 승리. 막강 기아가 세월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다. 사실 김우 선수 찬스를 저희 작전 타임을 해서 저희가 1점인가 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넣으면 이기고 못 넣으면 지는 건데 사실 1.9점과 그 상황에서 넣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작전도 김우 선수한테 한 게 아니라 다른 선수한테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상대방은 저나 서정훈이나 뭐 문경훈 선배가 슛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마지막 선수 김우 선수한테 어떻게 찬스가 나가지고 하늘에 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 막강 기아도 대학 라이벌 고대도 모두 탈락한 93-94 농구대잔치 챔피언 결정전. 연세대는 상무와 맞대결을 벌인다. 문경원 건슛 성공입니다. 92대 그리고 이제껏 그 어느 팀도 이뤄내지 못했던 대학팀 최초의 농구대잔치 우승을 달성한다. 목숨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반격이 나서는 연살입니다. 오지원 선수입니다. 드라이빙 슛 들어갑니다. 오른쪽 소나 슛 성공입니다. 랭크 성공하는 오지원 선수.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무의 반격입니다. 6번 김성식 레이업 슛 오성식 성공입니다. 2포인트 만회했습니다만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강압 수비를 펼치고 있는 상무팀입니다. 연살교 이제 김은 선수 오버 패스 우지원 슛 하는 순간 경기 끝났습니다. 102대 96. 화제가 있던 중앙대조차 실패했던 일을 10여 년이 흐른 후 연세대가 이뤄낸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일로 한국 농구사에 기록된다. 93-94 시즌은 연세대의 승리로 대미를 장식하는 순간 지금까지 연세대는 20연승을 구가했었습니다만 3차전 상무에게 패하는 바람에 다시 4차전에서 승리 3승 1패로 강호 실업팀을 차로 물리치고 농구 대잔치 사상 대학교가 정상에 우뚝 서는 찬란한 금자탑을 세우는 순간입니다. 기아의 진짜 전성기였던 허재영이나 동희 형이나 유태기 형이나 한기범 형이나 뭐 다 그때 당시에 상당히 전성이었고 진짜 난공불락의 팀이었었고 또 삼성현대는 조금 처졌지만 역시 김현준 선배나 김진 선배나 뭐 그 당시에 쟁쟁한 그런 선배님들이 실업팀에 계셨기 때문에 도저히 뭐 그러니까 농구대잔치에 나가서 실업팀 한번 그런 팀 한번 이겨보면은 대학팀들이 성공했다고 그런 평가를 내리던 당시였었는데 그런 팀들을 다 이기고 우승했을 때는 뭐 정말 그 당시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서로 진짜 시합 끝난 뒤에도 선수들 간에 진짜 끌어안고 진짜 울 정도로 상당히 좀 기뻐했었어.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던 선배들이 이루고 그 다음에 제가 팬으로서 보던 그런 광경들, 그런 선배들이 이뤘던 걸 보다가 제가 직접 그런 주인공이 됐을 때, 야, 첫 번째 일단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자리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너무 황홀하고 너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좀 기뻤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 이런 맛에 농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죠. 연세대 최희암 감독은 여느 선수들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최 감독은 우락부락한 인상의 다른 감독들과 달리 학구파적인 모습으로 비춰졌고 그의 이른바 분업농구는 연세대의 전력을 극대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될 수 없다면 각자 자신의 포지션에서 최고가 되라. 최희암식 분업농구의 요지는 이런 것이었다. 그 분업농구가 연세대를 사상 최초의 대학팀 농구대잔치 우승이라는 반열에 올려놓게 된 것이다. 최희암 감독님 분업농구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한테는 상당한 재량을 주셨어요. 그래도 제가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주 정통적인 그 우리나라의 보통 지도자들이 원하는 그런 뭐 스크린 플레이를 하고 리바운드만 하고 뭐 이런 농구보다는 또 좀 어떤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저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됐고 지금까지도 제가 뭐 잘 될 수 있었던 그런 기초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경은 선배나 저 같은 경우는 슛하잖아요. 같이 이제 문경은 선배랑 저랑 같이 외곽을 맡았는데
오히려 프로에서는 좀 무리한 슛솜을 좀 자제하라는 그런 말을 듣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참 클 때잖아요. 한참 이제 농구 늘 때고 한참 배울 때이기 때문에 이제 또 심리적으로 슈터는 계속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스텝 맞거나 그러면은 한두 개 안 들어가는 데서 안 던지면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제일 많이 키워주셨던 분이 최영 감독님이세요. 약간 예를 들어서 뭐 한 두세 개 안 들어가면 프로에서는 좀 유축이 된다든지 아니면 벤치에서 쉰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영 감독님은 무조건 스텝만 밟힌다든지 잡히면 던져라. 오히려 안 던지면 혼났어요, 감독님한테. 제가 대학교 4년을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그 1학년 때 제가 처음 대학교 들어가서는 정말 진짜 지옥 같았어요, 1년이. 정말 그 학생 농구에서 성인 농구로 저를 탈바꿈 시키시려고 정말 정말 무서운 분으로 저한테 이렇게 연습도 많이 시키셨고 호되게 가르치셨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진짜 슈팅을 1000개를 했어요. 진짜 최양 감독님이 시키셔가지고 그것도 움직이면서 슈팅을 1000개를 꼬박꼬박 매일 하루에 4번씩 운동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슈팅 기술이나 그런 훈련량이 지금의 문경은이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업농구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좀 이제 그건 언론에서 붙여준 그런 얘기고 사실 분업만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슛이 장점이라 그러면 슛을 쏘기 위한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슛을 쏘려면 그 볼을 획득해야 되는데 그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수비의 과정. 또 그 쏘려면은 그 좋은 지점에서 쏴야 되는데 그 좋은 지점까지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하려면은 움직임이 필요하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 볼을 그 정도까지 운반시켜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뭐 가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려면은 또 이 선수가 좋은 지점에서 아무리 잘 쏘았다 하더라도 100%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미스샷이 됐을 때 그걸 다시 오펜스 리바운드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 볼로 소유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마음의 안정감 이런 거를 이제 갖춰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어떤 가드의 역할, 뭐 포드의 역할, 센터의 역할 그럼 누구나 다 그건 안다 이거죠.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네가 가드다. 그럼 가드로서 최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포드다. 포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득점이다. 그럼 네가 그 중에서 최고가 돼야지. 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자기 역할을 최대한 잘하다 보니까 그런 분업노가 되고. 연세대를 비롯한 대학생의 등장은 사회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마지막 승부라는 농구 드라마가 폭발적인 인기리에 방영됐고 농구 만화 슬램덩크와 헝그리 베스트 5 등은 청소년들에게 책이 너덜거릴 때까지 읽혔다. 이런 현상은 농구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극대화된 경기력은 프로농구의 탄생을 불러왔다. 90년대 중반 대학생을 주도했던 선수들이 모두 프로 각 팀의 핵심 멤버로 지금까지 맹활약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지금은 편지 같은 그런 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우체부 아저씨가 그 이제 그 쌀자루 있잖아요. 쌀푸대에다가 이렇게 메고 오셔가지고 그걸 팍 풀어주시고 하는 기억이 나는데 연대만 이겼다 하면은 그 쌀푸대로 갖고 오는 그게 거의 다 연대에서 이렇게 팬들이 저희한테 줘가지고 이제 너네 이제 한번 당해봐라. 니네가 우리 오빠들이 이겼어 이러면서 이제 그런 뭐 이상한 막 그런 걸 소포로 갖고 온 적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나가는데 제가 그렇게 뚫고 나가면서 잡혔는데 정말 그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이 잡는 힘이. 그래서 저는 그걸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게 근데 그 잡힌 부분이 정말 잡히면 안 될 부분에 잡혀서 정말 잡히면 안 될 부분에 잡힌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태고 근데 너무 세게 잡아서 그게 아직도 저는 기억이 너무 남는데 숙소에 무슨 발렌타인데이나 무슨 뭐 그런 날 소포가 저희 숙소에만 트럭으로 왔었어요. 아주 그런 자루채 큰 그 우편 자루에 뭐 문경은, 이상민, 이렇게 우지원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그 자루채 이렇게 나눠줬던 그런 우체부 아저씨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또 숙소 앞에서 뭐 집에 안 가고
추운데도 뭐 새벽까지 기다리고 뭐 이런 팬들도 많았었고. 들어갔을 때 관중들이 들어가자마자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분위기 조성을 해줬을 때하고 선수들이 한번 또 느끼는 느낌이 또 틀리거든요, 경기 전에. 그러면 정말 전율이 막 느껴졌어요. 저 대학교 때는 경기장 들어가기 전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매진인 데서 표를 못 구해서 들어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저런 사랑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골을 넣었던 무슨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 이 함성과 이 박수 소리가 지금 프로농구와는 비교가 안 되죠. 자, 다시 가는 세게 김승현 3점 슛 외곽 자 석점 골점 문경은 자 2점 차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델리 아시안게임으로부터 꼭 20년 만인 지난 2002 부산 아시안게임. 뉴델리에서의 영광을 재현할 절호의 기회였다. 참 어렵게 했던 선수인데 오늘 12점 자유투 2개 중에 하나만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투 하나 놓쳤어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떤 찬스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선수들의 어떤 정신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자 분위기는 한국 쪽 약간 당황하는 후회 이동입니다. 자유투 2구도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한국. 자 끝까지 15초 14초 명승부를 연출해주길 자 기대됩니다. 줘야죠. 김수현 선수를 줘야죠. 너무 볼 갖고 오래 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현주엽 전희철 자 골밑 라이언 동점 현주엽 자 90대 90 자 마지막 석점 노골입니다. 자 골밑 득점 인정되지 않고 연장전입니다. 연장전. 자, 우리 선수들의 어떤 끈기. 자 안방에서 어떤 선물. 김승현 공 잡고 있습니다. 외곽에 서장훈의 석점 역전. 자 우리 선수들의 어떤 자 밀어넣고 안쪽 서장훈 다시 현주엽 돌파 시도 뱅슛 2점. 현주엽 중요한 상황에서 4쿼터 그리고 후반전 연속 자 20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자 골밑 리버스 레이업 문경은. 자 지금 상황은 김승현 선수의 그 패스 로드 패스가 골 밑에 연결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20년 만에 그 한을 풀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선수들의 어떤 그 자세가 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시간 1초 시간 없습니다. 마지막 슛 노카운트 한국 금메달 남자로 금메달 한국 20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0년 만에 정상표. 이는 농구대잔치로부터 프로농구까지 이어져 온 뜻깊은 결실이었다. 이걸 정말 드라마 한 편의 드라마로